어머니, 오늘 도장 찍으셔야 합니다. 68번째 생일 아침 오순례의 식탁 위에는 케이크 대신 요양원 입소 계약서가 놓였습니다. 오전 9시 40분, 아직 밥상도 치우지 않은 시간에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선은 파일 봉투를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쇼핑백은 없었습니다. 꽃도 없었습니다. 순례는 이미 차를 따라 2잔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찻잔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계단에서 미끄러지셨잖아요. 그 일은 가벼운 타박상이었습니다. 병원에 하루 다녀온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그 일을 크게 부풀려 말했습니다. 서류 3장이 펼쳐졌습니다. 요양원 이름, 입소일, 1인 실월 비용, 보호자란에는 이미 준혁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례 이름은 인쇄돼 있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이었습니다. 순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1장, 2장, 3장.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준혁은 계산기 앱을 켰다가 껐습니다. 저희도 마음이 편해야죠. 미선이 덧붙였습니다. 전문가가 돌보면 안전하니까요. 순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뒤 도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닿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미선이 봉투를 재빨리 접었습니다. 둘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계획대로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순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멀리 붉은 벽돌 건물이 보였습니다. 5층 상가 건물. 아직 등기부에는 자신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3주 전 그 이름은 이미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례는 식탁 아래 작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요양원 계약서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생일은 오늘이었지만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준혁 씨, 이번 달 이자 입금이 안 됐습니다. 은행 담당자의 전화는 오전 11시에 걸려왔습니다. 준혁은 회사 복도 끝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며칠만 시간 주세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건물 매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6억 원. 건물 담보대출. 이자는 매달 1,00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사업 확장에 투자했다가 자금이 묶였습니다. 건물을 팔아 정리하면 문제 없다고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이 어머니 명의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가 확정되면 처분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등기 확인하자. 미선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입소만 하면 끝이야. 그날 밤 준혁은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매도 예상가를 입력했습니다. 대출 상환, 이자 정리, 남는 금액 계산. 화면 위 숫자가 줄을 맞춰 정리됐습니다. 그는 안도했습니다. 그 계산표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3주 전 완료된 등기 이전.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다릅니다. 사흘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화면이 돌아왔습니다. 건물 주소는 정확했습니다. 층수도 집원도 맞았습니다. 소유자란에 오순례 이름은 없었습니다. 박혜진 외일인, 법인 명칭, 이전 등기 완료일, 3주 전, 요양원 계약보다 먼저였습니다. 이거 오류 아닙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정상 처리입니다.
출력된 종이를 받아든 손이 흔들렸습니다. 매도 일정이 머릿속에서 무너졌습니다. 대출 상환 계획도 함께 깨졌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강했습니다. 차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혜진, 어머니 친구, 몇 번 집에 와서 차를 마시던 사람, 경계하지 않았던 이름,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날짜는 내가 정하마.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늦었다는 걸. 입소 이틀 전 준혁 부부는 순례를 요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설은 밝았습니다. 복도는 넓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월 비용은 정확히 얼마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직원이 숫자를 말했습니다. 준혁은 계산기를 켰습니다. 이자, 금액과 비교했습니다. 순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몇 대예요? 2대입니다. 비상구는요? 직원은 끝쪽을 가리켰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에 붉은 벽돌 건물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건물이었습니다. 아니, 3주 전까지 자신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아올 건물이었습니다. 순례는 가방 안 수첩을 확인했습니다. 월요일보다 이틀 빠른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깨끗하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순례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이미 다른 계약은 완료돼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준혁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맞춰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미선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발을 제대로 벗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흙이 묻었습니다. 순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불은 절반만 켜져 있었습니다. 앞에는 찻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 서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박혜진 씨한테 건물을 왜 넘기셨어요? 준혁은 의자도 당기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 담보로 6억 받았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담보 빠지면 저 바로 압박 들어옵니다. 순례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제 문제가 아니에요. 준혁이 식탁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저희 집이 걸린 문제예요. 순례는 천천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자산관리팀, 변호사 이름, 뒷면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6억 2천,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준혁이 정확히 계산해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거 누가 계산했어요? 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내 통장 흐름은 다 보인다. 순례의 말은 짧았습니다. 미선이 명함을 보려 손을 뻗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선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분명히 해야지. 순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명함이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가져간 것은 사본이었습니다. 원본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2전 등기 신청일. 모레. 준혁은 그 날짜를 보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례는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단독 요청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준혁은 서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2달 전 자신의 이름으로 접수된 치매 진단서 의뢰 기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반려사실은 어머님께 먼저 안내됐습니다. 준혁의 손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다고요? 절차상 그렇습니다. 2달 전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기 전이었습니다. 담보 정리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끝쪽 의자에 순례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원래 외래 진료 날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불렀습니다. 순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진료 시간이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따라가야 할지 서 있어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2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진단서 시도도 병원 거절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밀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등기 완료됐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박혜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옆에 순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인 명의에서 오순례 개인 명의로 재이전 완료. 날짜는 오늘이었습니다. 박혜진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순례는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인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담보 설정 못합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법인 거쳤으니까 시간 벌었어.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 전 법인을 세웠습니다. 건물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 담보 설정을 막았습니다. 다시 개인 명의로 돌렸습니다. 모든 과정은 요양원 계약서보다 빨랐습니다. 아들이 오면? 혜진이 물었습니다. 계산은 각자 해야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순례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준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순례는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약하게 불었습니다. 간판 자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1층 유리문 안에서 새 임차인이 사다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가게였습니다. 박혜진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최종 확인해. 순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오순례, 등기 이전 완료 확인서,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이제 담보 못 잡아. 혜진이 말했습니다. 법인 거쳤으니까 시간 다 흘렀어.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가방 안 깊은 칸에 넣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임차인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간판 위치 여기로 해도 될까요? 순례는 벽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이 내려오는 각도를 봤습니다. 왼쪽으로 조금만. 짧게 말했습니다. 임차인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 순례는 화면을 봤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선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얘기합시다. 이대로 가면 저 정말 힘듭니다. 순례는 화면을 잠시 더 봤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화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무릎 위로 내려왔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유거, 이자, 담보, 진단서, 모두 계산 끝난 숫자였습니다. 박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받을 거야? 순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산은 각자 해야지.
짧았습니다. 건물 외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처음 계약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오후 2시였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햇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술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혁 씨 관련 담보 문의가 있어서요. 제 건물은 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 술래가 말했습니다. 이미 정리됐습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연락은 그쪽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술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두 칸 중 한 칸은 이미 채워졌습니다. 옆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술래는 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여긴 내가 쓸 거야.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차 한 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밖에서는 간판 설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됐습니다.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축받은 사람이 앉았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앉았다가 스스로 일어난 자리였습니다.